요즘에는 가로수길 별로 안 떠오르고 성수 아니면 저기 신당, 북로 이런 곳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렇죠. 지금 가면은 네. 가로수길에 메인이 다 텅텅 비었어. 다 임대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든 것은 부동산으로 연결된다. 안녕하십니까, 부자 친구들의 전 사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서 친구들 맥스입니다. 혹시 그거 알아요? 땡땡길의 원조. 그게 길의 원조는 당연히 알죠. 네. 가로수길인가? 가로수길이죠. 가로수길이죠. 그렇죠. 가봤어요 혹시 최근에? 최근에 간 적 없어요. 서울에 어디 놀러 갈 때 있을까 하면은 요즘에는 가로수길 별로 안 떠오르고 성수 아니면 저기 신당, 북로 네. 이런 곳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전 많이 갔거든요. 최근에요. 네. 그쵸, 거기에 이제 하실 게 있으니까 네. 많이 가셔야죠. 거기에 제 자그만한 네. 꼬마 빌딩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팔았는데 네. 그 누구보다 현황을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가로수길에 뭔가 큰 이슈가 있나 최근에? 원래 계속 있어 왔던 이슈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네. 이제 여러 이슈가 같이 겹치면서 이게 좀 더 커진 상황인데, 뭘까? 지금 가면은 네. 가로수길에 메인이 다 텅텅 비었어. 다 임대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가로수길은 네. 임대료가 워낙 비싸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임대료 아니면은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백종원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임대료가 낮아지면 네. 건물의 가치가 그쵸. 낮아진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은 입점업체의 매출이 줄어들면 음.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건물을 하나 매입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외에 금액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자도 감당해야 될 거고 임차료가 낮을지언정 일단 받아서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우리 같은 일반인의 생각이에요. 소시민의 생각이다. 그들은 네. 다르다. 거기 진정한 간물주들이 있는 거고. 그럼요. 땅값이 네. 거의 뭐 2, 3억이에요. 한 평에. 한 평이면 지금 이 정도 아니에요? 이거. 이들이 왜 이런 이자가 부담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드립니다. 갑자기 좀 질투나는데?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네. 가로수길이 거의 일장이었어요. 압구정 로데오가 이제 오렌지족의 성지였다가 무너지면서 가로수길로 왔고, 그러면서 가로수길이 엄청나게 붐업이 됐었죠. 이 상권의 흥망성쇠를 알아야 네. 건물을 살 때 좋은 지역을 잘 고를 수 있어요. 거기가 가로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네. 처음에는 약간 힙했어. 엄청 공방, 동네 맛집 이런 네. 것들이 있다가 몰리니까 매출이 점점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죠. 원래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네. 팔아봐야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걸 네. 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료를 더 이상. 그럼 누가 들어오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단가가 좀 더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업체들도 한 2, 3만 원 받아. 네. 근데 그걸로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이 지금 있는 이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올리브영, 제니가 선전하는 브랜드, 향수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것도 바뀌어요. 근데 대기업도 못 버티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모든 상권이 다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알겠어요. 이 거리 자체 성격이 완전히 변한다. 라는 건 알겠는데 그죠. 그 건물주들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 이 가로수길은 네. 강남의 알짜 부자들이 그렇죠. 사죠. 근데 가로수길이 뜨기 전에 지금 만약에 100억이라고 한다면 네. 똑같은 건물이 네. 그때 당시에는 한 20억, 30억에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대출을 똑같이 받더라도 네. 이자가 다르죠. 똑같이 그렇죠. 받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갖고 있어요. 가로수길이 물건이 잘 안 나와. 오히려 수혜자들이네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뭐 5배가 뛰었다고 하면은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오른 거니까. 맞아요. 뭐 자칫하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네요. 근데 콧대가 일단 음. 높아. 내 건물이 뭐 깎겠다고? 네. 오이씨 안 팔아. 살 사람과 음. 팔 사람의 간극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수길도 흥망성쇠를 겪었다고 했잖아요. 높아진 월세 때문에 네. 대기업조차 버티지 못하고 현재 나가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점 뜸해지고 있고 그쵸. 딴 데로 옮겨가고 있어요.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소상공인 또는 특색 있는 브랜드들이 네. 있던 상권에서 네.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 이렇게 밀려나는 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네. 그러면 성수. 실제 성수도 거의 한 2배, 3배 뛰었거든요. 네. 1층 기준으로. 네. 그래서 원래 1층에 있던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는 거죠, 당연히. 제가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네. 디저트 파는데 4,500원, 5,000원. 스콘 하나에. 말이 돼요, 이게? 요즘에 다 그렇게 팔던데요? 진짜 못 먹겠어, 이제. 고단가. 혹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회전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업체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고 가장 심한 게 가로수길입니다. 원인도 있겠죠. 여기서 네. 메기가 한 마리 등장해요. 매기. 메기. 주변 생태계를 네. 파괴하는 그게 바로 애플이라는 메기입니다. 애플 스토어가 네. 이제 들어올 때부터 그게 2017년이거든요.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본격화되었어요. 애플 스토어가 당시 들어올 때는 네. 내 건물 옆에 애플 네. 스토어가 들어온다. 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좋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브랜드 파워가 그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강력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 1호점이었어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좋을 거 아니에요? 좋을 거죠. 근데 이게 독이 될 줄 몰랐던 거야. 계약 조건이 너무 말이 안 됐어. 브랜드 입장에서 말이 안 되게 하려면 싸게 들어가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죠? 근데 그 반대였어요, 오히려. 너무 비싸게 네. 들어갔다. 당시에 동일한 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월에 한 1억 정도에서 1억 5천 정도면 적당하다. 어우 비싸. 이거 월세잖아요. 아, 월세. 와, 씨. 근데 애플이 네. 20년을 장기 임차를 계약을 했거든요. 아, 근데 600억이었던 거예요. 2억 5천만 원. 거의 2배 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건물주들은 야, 쟤네가 저렇게 들어오는데 네. 우리 올려. 안 그래도 높았는데 아, 올라가면서 대기업조차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애플은 객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금액 네네. 네. 기본 몇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맥 하나만 사도 그러니까. 2, 300인데. 지오다노 가서 300만 원 쓸 수 있어요. 이거 뭐 쇼핑백을 막 이만큼 들고 가야겠네. 그러니까. 또 20년 장기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나요? 그죠. 근데 아마 애플이 들어간 이유는 향후 지가 상승을 고려해서 2억 5천이라도 뭐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들어갔을 텐데, 근데 주변 건물들이 봤을 때는 그죠. 지금 당장의 임차료가 훨씬 더 비싸니까 같이 그냥 맞추고 싶었던 거구나. 저도 거기에 건물을 갖고 있었었는데 네. 10평에 옆에 건물 300에 맞췄대. 그럼 나는 200에 줄 수 있을까요, 월세? 개인이 좀 마음이 그렇지. 애플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업체들을 보면은 고가의 브랜드들이 남아있어요. 완전히 생태가 바뀌었구나. 그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시장에 현재 사람들이 보는 뷰인데 저는 좀 달라요.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니까 그래서 애플이 입점하기 전부터 유동인구가 줄고 있었어요. 애플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킨 건 맞다. 근데 모든 걸 애플이 시작했다는 아닌 거죠. 지금은 이제 가로수길 얘기하면은 뭐가 떠오르냐? 성형, 피부. 그런 고가 전략을 짤 수 있는 그쵸. 시설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쵸,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한 사람한테 뽑아낼 수 있는 매출이 2, 30만 원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가로수길에 버틸 수도 없고 들어올 이유가 없어. SNS가 발달하면서 이게 핫플이 여러 가지가 더 생겼잖아요. 네네네. 굳이 여기에 평당 100만 원을 내고 들어가? 성수 가면은 평당 3, 40이면 들어가는데 성수가 사람들 훨씬 많은데? 이러면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수길이 점점점 회복이 불능한 상태가 돼버렸다. 근데 실제로 회복이 불능한 상태가 된 거리가 있나요? 원래는 가로수길이 뜨기 전에 네. 1등이었던 압구정 로데오였어요. 아까 근데 로데오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살아나기까지 네.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에는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서 적정 수준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1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있죠. 네. 보통 10년짜리 계약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몇 년이 걸리는 딜이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그럼 애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싸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장기 계약이라 그랬나?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애플에 있던 현재 건물이 네. 약 한 300억 정도였거든요. 그럼 사서 들어가는 게 맞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일반적인 네.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근데 애플은 다르더라고. 팀 쿡의 입장에서는 네.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음. 다른 건물은 5, 6층을 짓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애플은 단층이에요. 층고가 네. 8m예요. 와, 8m. 건물 형태가 일단 원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원했던 인테리어 이런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맞춰줄 수 있는 건물을 찾기가 일단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사비랑 이런 걸 애플이 안 되고 건물주가 해야 되거든요. 애플 입장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월세는 괜찮아. 건물이 워낙 희소하니까 세금 부분도 있어요. 애플이 1년에 네. 수조를 벌잖아요. 세금 얼마나 내겠어? 이 건물을 사면은 그건 자산이에요. 비용 처리가 안 돼. 근데 600억을 쓰잖아요.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굴려야 돼. 근데 600억을 일시불로 썼다면서요? 그거는 사실 묶어두는 거는 뭘 다른 별다른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광고비로 그냥 쓰는 거랑 오케이. 이게 사이즈가 다르구나 진짜. 세 번째는 제가 찾은 거예요. 애플의 주가 2017년도에서 네.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과 네네네. 강남 건물, 네. 가로수길 건물의 상승률. 애플 주가는 지금까지 몇 프로 올랐을까요? 뭐 2017년도 기준으로요? 네.
적어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200% 올랐나? 400% 올랐어요. 네. 근데 강남 건물은 네. 아무리 많이 올라야 200%? 기본 100%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네. 이익이 높아지죠.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최근에 애플이 작년이랑 재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네. 쓸 데가 없대. 자사주 네. 사서 매각시켰어요. 그러면 주가가 훨씬 올라가겠죠. 전 세계에서 애플이 건물을 잘 안 사요. 그냥 다 이렇게 임차를 하거든요. 그런 방침이 아마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정해지지 않았을까? 신기하다. 그래서 애플이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네. 가로수길이 어떻게 쇠퇴의 과정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애플 스토어 때문에 가로수길이 망했다. 시장의 전반적인 현재의 관점인데, 세로수길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건물주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패턴이 저는 계속 반복되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성수도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어요. 다 대기업 아니면 고단가의 이제 업체들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그럼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건물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상권들 흥망성쇠를 알고 들어가야 쇠퇴기에 있는 그런 시점에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네. 올바른 건물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컨텐츠를 촬영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들의 전 사이트 그리고 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 안녕.